자, 수학하는 곰 마음곰이다. 수열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해갖고 관계식이라고도 불리는 녀석을 오늘은 배워볼 거야. 이건 어떤 꼴이냐니까 수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낼 때 뭐로 나타냈더라 하니까 일반항이라는 걸로 나타냈지. 근데 일반항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수열 같은 것도 있어. 그런 수열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쓰게 된 게 뭐냐면 이 귀납적 정의로서 관계식이라는 건데, 형태는 예로 들어준 이런 형태처럼 나온다. 특징은 뭐냐니까 AN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야 하니까 A가 만약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이지. A1의 2배에서 1을 더했더니 A2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을 관계식이라고 한다. 장점은 일반항보다도 더 많은 수열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단점은 항을 바로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자, 이 녀석을 보면서 같이 구해봅시다. A1이 3이라고 했지. 그럼 이 수열을 그대로 쭉 나열해서 써보면 수열은 AN은 첫 번째 항이 3. 근데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는단 말이야. 1 넣고 1 넣게 되면 얼마가 돼? 여기는 A1이 되고 여기는 A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1을 몇 배 한다? 2배. 3 2배에서 얼마? 6 플러스 1에서 7. 그게 누가 된다? A2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항 7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항 구하려면 다시 여기다가 n에다 얼마를 넣자? 2를 넣고 여기 2 넣으면 3 되겠죠. 이렇게 만들 테니까 7을 넣어서 7의 2배 14에다가 1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네 번째 항 다시 15가 여기 들어간다. 얼마? 30 플러스 1이니까 31. 이런 식으로 변해가게 되는 수열이더라. 자, 그래서 딱 봐도 등차 수열도 아니고 좀 특별한 수열이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 관계식 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게 된다. 자, 만드는 방법은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특별하게 풀 수 있는 꼴도 있지만 일단은 대입해서 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세 문제 적어놨다. 그러면 각각 A1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A2, A3, A4, A5 한번 쭉 구해봐라. 시간 줄게. 당연히 동영상은 지금 스톱 하는 거 알지? 멈춰놓고 풀어봐라. 자, 그래서 다들 풀어봤냐? 그럼 같이 해보자. 자, 수열을 그대로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은 얼마다 이거? 100이더라. 첫 번째 항은 100이고 두 번째는 100에다가 빼기 3을 한 게 A2가 되더라. 그래서 얼마? 97.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7에서 다시 3 빼면 되잖아. 얼마? 94. 그 다음에 91, 88, 댕댕댕 가는 수열.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지. 얼마씩 더하고 있는? 마이너스 3씩 더하고 있는. 아하. 자, 식을 다시 본다. AN 플러스 1. 어떤 항의 그 다음 항은 AN항. 어떤 항에서 3을 뺀 게 된다. 즉, 어떤 항에서 3 빼면 그 다음 항이 된다. 매번 3씩 빼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에서 무슨 식인지 잘 몰라도 숫자를 써보면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자신이 수학의 실력에 자신이 없다 싶으면 관계식 보면 그냥 첫 항부터 한 4, 5번째 항까지 쭉 써봐. 그럼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면 이 수열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일반항 AN 이퀄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100 빼기 3 곱하기 n-1 만들어질 거고, 괄호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3n 100에서 3을 더할 테니까 플러스 103. 요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수열 마찬가지로 해보자. 첫 번째 항은 얼마? 2라고 적어줬지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2에다 곱하기 2한 게 A2니까 4. 그 다음에 또 2를 곱해서 8. 그 다음에 16, 32. 땡땡땡. 무슨 수열? 네, 등비 수열. 자, 식을 다시 보자. n번째 항에서 2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더라. 즉 항이 넘어갈 때까지 뭐 하겠다? 2를 계속해서 곱해가겠다. 등비 수열에 설명하고 어떻다? 똑같다. 자, 그래서 위에 거 다시 본다. AN 있고 AN 플러스 1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어떤 숫자를 뭐 하고 있어? 빼거나 더하고 있지. 이런 무슨 꼴?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다. 물론 이해 못해도 숫자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 AN에서 AN 플러스 1 다음 항으로 가는데 어떤 숫자를 곱하고 있지. 그럼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숫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도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해보시면요. AN 이꼴 봅시다. AN 이꼴 가면은
얼마 나오지요? 초항 2 곱하기 20 곱해지고 있으니까 2에 n-1승. 그러면 이거는 2가 n-1개 곱해진다. 2 하나 더 곱했으니까 2의 n승으로도 볼 수 있겠네. 자, 만들어지고. 세 번째 수열 뭔지 구해봤냐? 첫 번째 항 얼마? 7. 근데 두 번째 항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더라? 힘들더라. 여기는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힘들다. 그럴 때는 식을 뭐 해주자? 변형해주자. 그런데 꼴은 항상 an 플러스 1이 깔끔하게 나온 쪽이 나와. 여기에 숫자가 붙으면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3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만들어주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고 3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식을 이런 걸로 변형시키고 나서 보니까 위에 거와 똑같지. 어떻게? n번째 항이 그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씩 곱한다?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하고 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 AN도 표시 가능합니다. 어떻게 쓰시죠? 첫 번째 항 7 곱하기 얼마씩 곱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한다고 몇 번? n-1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건 어떻게 구하나요? 하니까 첫 번째 것도 사실은 구하는 게 별로 어려울 게 없긴 해요. 3, 그 다음에 4, 8, 16, 32에서 1씩 빠진 꼴이니까 얘는 4부터 나오려면, 첫 번째 항이 4부터 나오려면 2에 n 플러스 1승 빼기 1꼴로 나오겠네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우리는 기초만 배울 거니까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제 더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풀어보지 않고 위에 것만 풀어본다. 시간도 잠깐 줄게요.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다면 마찬가지 식 변형시키면 되죠. 식 변형시키면 어떻게 된다?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2. 그래서 어떤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된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근데 여기서 헷갈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주어진 게 A1이 아니라 뭐 주어졌다? A2가 주어졌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쓰려면 우리는 뭘 써야 돼? 첫 번째 항 초항 알아야 되지. 2식 더해간대. 2식 더해간대 두 번째 항이 A5다. 5다.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얼마였을까? 3이었을 거다. 3에서 2 더해서 5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 AN 이퀄 3 플러스 2씩 곱해갑니다. n-1번. 자, 이렇게 될 거고 전개시키면 2n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수열 이거 일반항 너희 수준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꼴이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수열이냐니까 얘는 n 플러스 1도 아니고 n 플러스 2다. 다음 항은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을 합쳐서 나온다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니까 자, 실제로 수열로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얼마?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얼마? 1. 그 다음 세 번째 항이다. n에다가 1 집어넣다 치면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되겠지. A3는 A1 더하기 A2. 둘이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와. 둘이 더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그 다음에 여기가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겠지.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애들 있겠구나. 좀 더 다르게. 그래서 n 자리에다가 2를 넣었다 치면 n 자리에다 2를 넣었다 치면 A2 더하기 A3가 A4다라는 식으로도 말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게 네 번째다. 1과 2를 더해서 얼마? 3. 그러면 다섯 번째는 2와 3을 더해서 5, 3과 5를 더해서 8, 5와 8을 더해서 13. 이런 식으로 갑니다. 참고로 이 녀석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수열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의미는 뭐다?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문제 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로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한 9번째 항이 뭔가를 구해라 하면은 1, 셋, 넷, 다, 여, 7. 그러면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8.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9이니까 34. 그래서 9번째 항은 34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나오게 되면은 무식하게 구하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나온다. 그런데 이 증명 방법은 꽤나 복잡하고 별로
다음에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쌤한테 찾아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자면 수학적 기납법은 언제 쓰는 증명인가라는 거. 수학적 기납법은 꽤나 강력한 증명법인데 핵심이 어떤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단지 첫 번째일 때 성립하고 n번째일 때 성립한다면 n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 성립, 그럼 두 번째 성립했으니까 세 번째 성립, 세 번째 성립했으니까 네 번째 성립,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는 곳은 공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공식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